자, 용액의 총괄성 두 번째. 자, MB는 뭐예요?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라고 썼죠. 몰랄 농도. 영어로 몰렐러티. 이때 이제 델타 TF라고 하는 건 이거 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수능에도 막 나오는 거니까. 바로 어느 점 변화를 뜻하죠. 그때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 하나 붙고 그다음 KF라고 하는 상수가 생기는데 이 상수를 뭐라고 그랬었냐면 몰랄 어느 점 내림 상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어느 점 내림은 용액의 총괄성에서 또한 아주 중요한 현상이어서 뭐 수능에도 관련 기출문제가 억수로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어느 점 내림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하고 B가 섞여서 용액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이 지금 보이다시피 용액이다. 이때 용액을 이룬 상태에서 이 A의 몰 분율을 A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때 외부 압력은 일기압으로 정합니다. 일기압 조건이 사실 무슨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표준 조건이기 때문에 압력을 일기압으로 딱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때 온도를 낮추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액체의 일부가 고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일부가 고체가 되었는데 재밌는 건 이 고체 속에는 B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B가 포함되지 않는다. 비휘발성 용질이 증기 상태에 없지만 저렇게 고체 상태에서도 비휘발성 용질 B가 녹아 들어가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바로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했지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묘하게도 고체 상태에서는 이 A가 퓨어, 순수한 상태로 나타난다. 자, 그럼 이 조건에서 첫 번째 요 용액 조건에서 A, 용액에서 A, 그 녀석의 케미컬 포텐셜 표현 요거 기억나죠? 계속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수식이 출발점이라고요. 뭐냐면 백설표가 순수하죠. 순수한 상태 액체에서 A의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더하기 RT 몰 분율을 더해 주시면 그게 용액 상태에서 A의 케미컬 포텐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게 어떤 등온 조건 온도,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조건에서 이제 어떤 등온 조건 T에서 상평형을 이루었다 라고 하면 순수한 상태 A 고체, 순수한 상태 A 고체의 케미컬 포텐셜과 액체 상태에서 A의 케미컬 포텐셜, 이 둘이가 어떻게 돼야 상평형이에요? 같아야 상평형이라고 했죠. 그러면 저 둘이가 같을 때 이만큼이 요거란 얘기잖아요. 이만큼이 요거요. 그럼 이만큼이 요거니까 결국 이거하고 이게 같다는 얘기지. 요거하고 요만큼이 같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얘하고 얘가 결국 같은 거라 이런 말이야. 이때 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순수한 상태 A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 빼기 순수한 상태 A 솔리드의 케미컬 포텐셜, 얘를 뭐라고? 순물질 A의, 근데 이건 뭐 이런 말은 생략해도 되고요. 표준 순물질 A의 표준 용융 깁스 에너지 변화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용융이란 말 알아요, 몰라요? 용융 알죠? 어떤 물질을 열을 가해 녹이는 걸 용융이라고 하죠. 용융 영어로 뭐예요? 퓨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FUS를 저렇게 줄임말로 쓰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지. 자,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표준 조건이라는 건 알겠죠?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기압, 알겠어요? 일기압. 그리고 특별한 어떤 등온 조건 아시겠죠? 그리고 케미컬 포텐셜은 물질 몇 몰? 케미컬 포텐셜은 물질 몇 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항상. 1몰에 해당하는 거니까 1몰 조건 어떤 등온의 일기압이니까 당연히 표준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노트라고 쓰는 거지. 그럼 이때 여기서 델타 H 퓨전 노트 빼기 T 델타 S 퓨전 일이 표현된다 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바로 순수 용매의 정상 어는 점 TF 백설표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델타 G F 퓨즈가 0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정상 상태에서는 양쪽 상태의 상평형이 이루어지죠. 알겠어요? 바로 순수 용매의 정상은 TF 백설표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상평형 상태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떤 수리적 관계를 만들면 되냐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정상 어는 점에서 고체하고 액체가 상평형을 이룰 테니까. 자, 이때 뭐 또 참고로다가 이 F는 뭐 줄임말이에요? 바로 프리징을 줄임말이죠. 프리징. 왜냐면 용융점이라고 하나 어는 점이라고 하나 상황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 대한 다른 관점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는 점, 농점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는 점이라고 해야 되고 뭐 이게 농점이라고 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요것으로부터 우리는 델타 S 퓨즈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하고 얘 같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1, 2, 3, 4, 5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아까 요 정의에 의해서 델타 G0 퓨즈고 델타 H 퓨즈 빼기 T 델타 S 퓨즈의 노트가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럼 이때 여기에서 RT를 나눠주게 되면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는 저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근사적으로 그래서 요만큼은 요렇게 치환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둘은 요렇게 근사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아까처럼 마찬가지라 묽은 용액이기 때문에 끓는 점 오름이 되건 어느 점 내림이 되건 크게 변한다 그랬어요? 크게 안 변한다 그랬어요? 크게 안 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두 온도의 곱이 원래 정상 어는 점하고 거의 비슷할 거다. 알겠죠? 그리고 요 주어진 값은 어떻게 되냐면 어쨌건 이게 나중이고 이게 처음이잖아요. 아니, 이게 나중에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 상태의 어는 점에 비해서 현재의 용액의 충돌성이 나타날 때 어는 점이 이거니까 요게 처음이고 요게 나중이라 할 때 그 차이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해 주는 거 이해하시겠죠? 아니? 차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건데 그 나중이 지금 이거고 용액을 만든 후니까 순수한 상태가 처음이라고 하면 처음에서 나중을 뺀 거는 변화 방향의 반대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를 해준 거다. 결국 뭐랑 같은 거냐? 결국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마지막으로 묽은 용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lnxa는 1 빼기 xb고 근사적으로 마이너스 xb고
그리고 또 근사적으로 MA 곱하기 MB 물론 앞에 마이너스. 자, 물분 영역에서 저렇게 근사하는 건 아까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뭐 완전 똑같지? 여기 있죠? 완전 똑같죠? 그래서 B의 몰 분율을 B의 몰랄 농도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MA는 뭐였죠? 용매 A의 분자량이고요. 아시겠죠?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 기억하시고, 왜냐면 이 마이너스가 그대로 붙은 거예요. 얘를 여기 넣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다시 이렇게 치환할 수 있죠. 그래서 몰랄 어느 점 내림 상수라는 게 사실은 요만큼이다. 저렇게 그 어느 점 내림 수식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